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울다가 거실 소파로 옮겨가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지민이는 제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은 채로요. 딸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생각했어요. 적어도 한 명은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새벽 5시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습관적으로 아침 준비를 시작하려다가 멈췄어요. 왜 내가 또 밥을 차리고 있는 거지? 나를 부끄러워하고 나를 비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지만 손은 이미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습관이란 그렇게 쉽게 버려지지 않는 거였어요.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꺼내 놓았습니다. 평소처럼 4사람 분량으로요. 아침 7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밤새 어디 있었는지 옷이 구겨져 있고 얼굴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수영아.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식탁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 먹어. 고마워. 남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수저를 제대로 잡지 못하더라고요. 그때 지민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오셨네요. 응. 3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현우 자리였습니다.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영아, 우리 다시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 어젯밤에 내가 너무 심했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어젯밤에도 들었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내 펜션 일도 우리 관계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다시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당신은 어젯밤에 분명히 말했잖아. 이혼하자고. 그건 화가 나서 한 말이고, 화가 나서 한 말이 진심이야. 사람은 화났을 때 본심이 나오거든.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민이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방에 있을게요. 2분이서 이야기하세요. 딸이 나가고 나니 남편과 저 둘만 남았습니다. 수영아, 나도 밤새 생각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너를 당연하게 여긴 거. 30년 동안 내가 한 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한 거.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돈만 벌어오면 되는 줄 알았어. 그게 가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제 알았어? 응. 너무 늦게 알았어.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빼냈어요. 여보, 미안해. 진짜로 미안해.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 펜션도 같이 하고. 싫어. 뭐? 같이 하기 싫어. 이건 내 거야. 내가 혼자 하고 싶어.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혼? 아니면 계속 부부로 살기?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 이제부터는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야. 당신 허락 없이.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뭔가가 터져 나왔어요. 3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말들이요. 여보, 나는 당신 가정부가 아니었어. 수영아, 30년 동안 나도 내 인생이 있었어. 내 꿈도 있었고 하고 싶은 것도 있었어.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도 결혼하기 전에는 카페에서 일하면서 나중에 내 가게를 갖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 근데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 다 포기했잖아. 그건 내가 강요한 게 아니잖아. 강요 안 했어? 결혼하자마자 직장 그만두라고 한 게
당신이잖아.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한다고 한 게 당신이고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나는 참았어. 왜냐하면 사랑했으니까. 당신을 사랑했고 우리 가정을 사랑했으니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근데 당신은 뭐 했어? 한 번이라도 나한테 고맙다고 말한 적 있어? 내가 힘들지 않냐고 물어본 적 있어? 그건 없잖아.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 여자니까, 아내니까, 엄마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는 것도, 밤 11시까지 설거지하는 것도, 명절에 밤새 음식 준비하는 것도 다 당연한 거였어? 미안해, 수영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저는 처음으로 남편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30년이야. 내 인생의 30년을 당신한테 바쳤는데 고작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는 거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현우. 내 아들이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거 알아? 54살에 시골에서 장사한다는 게 부끄럽대. 현우도 아직 어려서 그래. 이해해줘. 이해? 28살이면 어른이야. 그런데 왜 엄마를 존중할 줄은 모르는 거야? 저는 식탁을 탁 쳤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가르쳤잖아. 엄마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이라고. 엄마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언제 말로 한 게 아니야. 행동으로 보여줬잖아. 30년 동안 계속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보, 나는 이제 변할 거야. 응, 나도 변할게. 우리 같이. 아니, 제가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혼자 변할 거야. 당신한테 의지하지 않고, 당신 허락 받지 않고, 그럼 우리는 계속 부부일 수 있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 해. 남편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당신 인생은 당신이 책임지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알겠어? 수영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방으로 가서 액자에 넣어둔 계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절대 포기 안 해. 이게 내 새로운 시작이야. 계약서를 식탁 위에 놓았어요. 당신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할 거야.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남편이 계약서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뭐, 내 마음대로 해. 나는 더 이상 막지 않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고마워. 고맙긴. 내가 미안하지. 남편이 일어나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무언가를 들고 나왔어요. 통장이었습니다. 이거 받아. 이게 뭐야? 내 퇴직금 통장이야. 남은 돈 1억 5천 중에서 5천만 원 내 이름으로 이체할게. 왜? 당연한 거잖아. 30년 동안 내가 이 집을 지켰는데 그게 내 몫이야. 저는 통장을 받지 않았어요. 됐어. 나는 내 돈으로 할 거야. 수영아, 당신 돈은 당신이 써. 나는 내가 모은 돈으로 시작할 거야. 그게 더 의미 있어. 남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 진짜 변했구나. 강해졌어. 안 변한 거야.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당신이 몰랐을 뿐이지. 그때 지민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이야기 다 끝났어요? 응. 지민이가 저를 껴안았어요. 엄마, 정말 멋있어요. 진짜로. 고마워, 지민아. 엄마, 저도 도와줄게요. 주말마다 펜션 가서 같이 일할게요. 그 말에 눈물이 또 나왔어요.
이번에는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돕고 싶어. 됐어. 혼자 할 수 있어. 그래도, 여보, 제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이 정말 도와주고 싶으면 현우 좀 설득해줘. 엄마를 존중하라고. 엄마가 뭘 하든 응원하라고. 알겠어. 현우한테 얘기할게. 그날 오후 저는 명희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야. 언제 시골 갈 수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펜션 준비. 진짜? 남편은 뭐래? 인정했어. 내 맘대로 하래. 와, 수영아. 축하해. 언니의 기쁜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언니, 나 드디어 내 인생 시작하는 거야. 54살에. 늦은 게 아니야. 딱 맞는 때야.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54살 여자가 서 있었어요.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이수영,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이.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시골과 서울을 오갔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펜션 준비를, 주말에는 집에서 지냈습니다. 남편과 저는 여전히 한 집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아침 식사는 각자 알아서 했고, 저녁은 가끔 함께 먹었지만 예전처럼 제가 매번 차리지는 않았어요.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남편이 물으면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간단히 먹을게. 당신도 알아서 해 먹어. 처음엔 남편이 당황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스스로 라면을 끓이고 간단한 볶음밥도 만들었습니다. 수영아, 내가 만든 김치볶음밥인데 먹어볼래? 맛있네. 진짜? 응. 생각보다 잘하네. 남편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58년 인생에서 처음 만들어 본 요리였을 겁니다. 현우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지민이 말로는 아버지랑 한번 크게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엄마 욕하니까 아빠가 화내셨대요. 엄마를 존중하라고. 그래서 오빠가 집 나갔어요.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대요.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현우도 스스로 깨달아야 할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금요일 오후 저는 큰 가방을 쌌습니다. 옷가지와 생필품들을 넣었어요. 여보, 나 이번 주말에는 안 와. 왜? 무슨 일 있어? 펜션에서 지낼 거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남편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혼자 괜찮겠어? 응, 괜찮아.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고마워. 짐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남편이 뒤에서 불렀어요. 수영아. 응? 잘 해낼 거야. 너라면 할 수 있어.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응원이었어요. 고마워, 여보. 버스를 타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어느 정류장에서 내려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터미널에 내려서 택시를 탔어요. 이제는 명희 언니가 마중 나오지 않아도 혼자 갈 수 있었습니다. 아가씨, 어디 가세요? 마을 입구요. 아, 거기 새로 카페 연다던데 거기 가세요? 네, 제가 하는 거예요. 오, 그래요? 잘 됐네. 우리 동네에 젊은 사람들이 와야 활기가 생기는데 택시 기사님이 반갑게 말했어요. 젊은 사람이라니 54살을 젊다고 해주다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명희 언니와 은주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영아, 언니, 은주 씨.
세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드디어 시작하는구나. 응, 언니. 떨려.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벽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은주 씨가 소개해준 인테리어 기사님이 간단한 수리도 해줬어요. 와, 정말 깨끗해졌다. 그치? 이제 가구 들어오면 완전 카페 같을 거야. 명희 언니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테이블이랑 의자 들어와. 그리고 주방 기구도. 저는 건물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깨끗해진 바닥, 넓은 공간. 여기가 내 거야. 내 이름으로 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수영아, 2층도 봐.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방이 2개 있었어요. 하나는 주방 겸 거실로, 하나는 침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건 언제? 우리가 준비했지. 수영이 내가 여기서 지낼 수도 있으니까. 침실에는 작은 침대와 책상이 놓여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작은 화분도 있었습니다. 언니들, 고마워. 정말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뭘? 우리 친구잖아. 그날 저녁 세 사람이서 간단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은주 씨가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샐러드와 명희 언니가 가져온 수제빵이었어요. 수영아, 메뉴는 정했어? 응. 일단 간단하게 시작하려고. 커피랑 차, 그리고 내가 만든 수제 케이크. 좋은 생각이야. 처음부터 욕심내면 힘들어. 나중에 손님들 반응 보고 메뉴 늘려갈 거야. 현명해. 역시 우리 수영이. 밤이 깊어지자 언니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만 갈게. 내일 또 올게. 응, 조심히 가. 혼자 무섭지 않아? 괜찮아. 이제 익숙해졌어. 언니들을 배웅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건물 안에 혼자 남았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울 집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는 정말 조용했어요. 2층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골 밤 공기가 들어왔어요. 서늘하고 맑았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아, 이렇게 예쁜 하늘이 있었구나. 작은 책상에 앉아서 노트를 꺼냈어요. 앞으로의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예정일 다음 달 1일. 메뉴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허브티, 수제 케이크 3종. 영업시간 오전 10시, 오후 6시. 주말에는 서울집으로. 계획을 적다가 문득 멈췄어요. 정말로 내가 할 수 있을까? 54살에 평생 장사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손님이 안 오면? 돈을 잃으면?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할 수 있어. 30년 동안 집안 경영했잖아. 그것도 일종의 경영이었어. 노트에 다시 펜을 갖다 댔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적어도 도전은 해봤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날 밤 작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낯선 방, 낯선 소리들. 멀리서 개 짖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 서울집 침대보다 훨씬 불편했어요. 이불도 얇고 베개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여기는 내 공간이야.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오롯이 나만의 공간.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할 일들이 떠올랐어요. 가구 배치, 메뉴판 만들기, 재료 주문하기. 바쁘겠다. 정말 바쁠 거야.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서울에서 밥 차리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커피를 내렸어요. 제가 마실 커피를요. 창가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주황빛 햇살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답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민이었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무섭지 않았어요? 전혀. 오히려 편했어. 다행이다. 엄마, 저 이번 주말에 갈게요. 도와줄게요. 고마워, 지민아.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또 눈물이 났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오후에 가구가 도착했습니다. 테이블 5개, 의자 20개, 그리고 작은 카운터. 배달 기사님들과 함께 하나씩 옮겼어요. 무거웠지만 즐거웠습니다. 어머니, 여기 카페 하세요? 네. 언제 오픈하세요? 다음 달 1일이요. 그때 꼭 올게요. 성공하세요. 모르는 사람의 응원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가구를 다 배치하고 나니 정말 카페 같았어요. 작지만 아늑한 제 카페. 카운터 뒤에 서봤습니다. 여기 서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거야. 커피 내리고 케이크 만들고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명희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수영아, 이거 봐. 언니 손에는 작은 간판이 들려 있었어요. 수영이네 카페. 언니, 이거 내가 만들었어. 마음에 들어? 간판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수영이네 카페. 제 이름이 들어간 간판. 고마워, 언니. 정말, 정말 고마워. 울지 마. 축하해야지. 간판을 건물 앞에 달았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간판이 너무 예뻤어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54세, 이수영의 새로운 시작. 두렵지만 설레고 불안하지만 행복하다.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도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만이 아니다. 나는 이수영이다. 내 이름으로 사는 이수영.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수영이네 카페. 54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이 걸린 간판. 무서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어요. 이제는 제가 결정하고 제가 책임지니까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준비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걱정도 많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게 제 선택이니까요. 제 인생이니까요. 54세, 늦지 않았어. 이제 시작이야. 그렇게 저는 새로운 꿈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가족도 남편도 없는 이 작은 방에서.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마침내 저는 자유로웠으니까요.